남을 함부로 도와주지 말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 특히 가까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 때로는 간섭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저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할 때가 많다. 하지만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지나친 간섭이 되어 오히려 상대가 부담을 받거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방에게 서운해지기도 하며 결국 서로에게 큰 괴로움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녀가 취직 시험을 보든 말든 결혼을 하든 말든 자식이 20살이 넘었으니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는 게 자식에게 좋다. 애정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간섭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을 무관심과 포기 속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한 말의 의미는 절대로 가족과 세상 일에 관심을 끊고 그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비록 그 대상이 내가 낳아 기른 자식이라도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나치게 간섭해도 안 되고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된다. 이것은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애정을 갖고 지켜보다가 그 상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적절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답답한 마음에 찾아와 제게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부탁할 때 상황에 맞는 적당한 조언을 해주면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조언을 한다면서 내가 보니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얘기하면 상대는 당연히 싫어한다. 일방적으로 조언해 놓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너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내팽개치는 것은 애정이 없는 것이고 무관심이다. 저걸 그냥 둬야 하나 고쳐줘야 하나라는 생각은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상대에게 간섭하고 싶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도와주고 싶지만 상대가 어떻게든 혼자 해보겠다고 할 때는 지켜보는 게 좋다.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고 그의 관심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의 욕구를 조금 절제하고 지켜봐야 한다. 상대에게 도움이 필요한 때를 기다리거나 상대의 요청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게 진정한 관심이고 애정의 표현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남들을 도울 때도 중요한 것이 있다. 상대를 내 기분대로 불쌍하다고 판단해서 동정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자초할 수 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돕지 못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한탄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다만 도울 뿐이고 도울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다거나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한 도움의 목적이 아닌 자칫 자기 것이나 욕심으로 변질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하는 마음도 잘 살펴보면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남을 돕고자 할 때는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들려주는 가벼운 마음이 좋다. 쓸데없이 남의 인생에 간섭하면 나의 일거리만 많아진다. 그것이 부모된 형제든 자식이든 그들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피곤해진다. 누군가를 돕다가 지쳤다는 건 자기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간섭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도움이 필요 없다는데도 굳이 가서 도와주겠다고 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그때 능력껏 도와주면 된다. 그때 비로소 남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 인생도 한가해진다. 인간인 이상 끝없이 소유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해질 수는 없다.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 그 행복의 욕망에 불의를 두고 있는 한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결국은 불행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기막힌 모순 속에 살고 있다. 나는 좋은데 상대는 손해인 것은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좋음은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없다. 상대한테는 좋은데 내가 희생하면 내가 오래 참지 못한다. 따라서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길만이 행복을 지속시킬 수 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 두 가지가 필요하다. 슬프지만 우리는 현실의 불평등 또한 인정해야 한다. 현실의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획일화된 평등만을 주장하면 그것은 현실이 아닌 이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현실에 발을 못 붙이게 된다. 반대로 현실의 불평등만을 진리로 삼아 미래의 평등을 지향하는 노력이 없이 그저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우리 인생과 세상은 발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 두 발은 비록 불평등한 현실일지라도 늘 그곳을 딛고 있어야 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목표는 평등의 세계를 향해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최우선은 나 자신이다.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이다. 그런 다음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할 때 그 파급 효과가 커진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슨 일을 하든 남을 위하고 사회를 위한다는 생각이 아니다. 나에게는 이 일이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결과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다. 성공하면 성공해서 좋고 설사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일하는 동안 즐거웠으니 그 또한 괜찮은 것이다. 성공을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 실패라는 건 없다. 쓸데없이 남의 인생에 간섭하면 나의 일거리만 많아진다. 작은 성공이 있을 뿐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두 단을 만들어 놓고 죽으면 다음에 내 후배나 후손들이 이어서 또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서 단을 더 올리면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남을 위하는 마음에 이타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 평가하지만 남을 위해 애쓴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반드시 보상 심리가 생기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 따라서 희생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너를 돕는 것이 나한테 좋다는 마음가짐이다. 진정으로 남을 돕고 싶은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내가 사람을 돕는 원칙은 이 세 가지이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하고 병든 사람은 치료받아야 하며 어린아이는 제때 배워야 한다. 여력에 올리는 공연과 똑같은 공덕이 있는 공연이 네 가지 있다. 첫째,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서 배부르게 하고, 둘째, 병든 이에게 약을 줘서 치료하고, 셋째, 가난하고 외로운 자를 도우며 위로하고, 넷째, 청정한 수행자를 잘 예우하는 것이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괴로움에 빠질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아직 건강하고 먹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한 명을 도울 수 있으면 한 명을 돕고 두 명을 도울 수 있으면 두 명을 도우면 된다.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자기 능력껏 하면 된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돕다 보면 지금 당장은 한 명밖에 도울 수 없지만 앞으로 10명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우리가 남을 돕는 마음이 생기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큰 행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는 도움을 주는 쪽이 아닌 내가 도움을 받는 쪽에 치우쳐 있다.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만큼 남에게 종속된 삶을 살게 된다. 반면에 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면 당장 가진 것에 상관없이 부자가 된 기분이다. 꼭 큰 걸 나눠야 하는 건 아니다. 무엇이든 나누는 마음이면 된다.